주택법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우리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절대적이라는 거죠. 또 주택법은 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법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무에서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주택법인데, 그런데 이 주택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그걸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총설 부분이 있는데 이 총설 부분에서 관련되는 얘기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행정청에서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나오고, 또 두 번째 주택의 건설 파트가 있는데 요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바꾸서 집을 짓거나 집질 대지를 조성합니다. 짓는 거를 여기서 규정했고, 그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집을 지었으면 그 집을 꼭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해 줘야지, 뭐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한테 공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규율하는 게 주택의 공급. 물론 누구한테 신규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 그것뿐만 아니라 주택 투기적 목적에 의한 주택 투기 방지하고 주택 가격 안정하기 위한 것도 여기서 달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집을 짓고 필요한 사람한테 집을 공급했으면은 그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뭔가 그 주택의 수명도 늘려놔야 되고 기능을 향상시키고, 그 또 많은 사람이 같은 주택에서 거주하다 보면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관계도 조정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택의 관리 파트라는 거 아닙니까? 이 주택의 관리 파트는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되는 사안을 규정해 놓고 주택관리사 제도도 여기서 규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파트고, 그리고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요 기타 사항,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보조하는 규칙, 그걸 보충이라 그러고, 또 항상 공법 개통은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법 규정 위반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가한다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는 벌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택의 관리는요 저만 다루는 게 아니라 실무 시간에 똑같은 걸 다루다 보니까 출제 비중에 비해서는 뭐 여기 관리하고 건설 공급을 거의 비슷하게 다루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한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무 시간에 또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건설하고 공급 파트는 법규 시간에만 다르지 실무 시간 때는 거의 안 다룬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하시고, 또 먼저 뭐부터 따지냐면요 총설 쪽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교재 3페이지에 보면은 주택법 총설 재정 목적이 나오는데 여기 주택법의 재정 목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11가지 법 중에서 집합건물법을 제외한 나머지 10가지 법은 그 법을 왜 만들었는가 하는 부분을 거기서 다루고 있거든요.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재정 목적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 재정 목적은요 세 가지,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은 재정 목적을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시험 출제 가능성도 일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재정 목적을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주택에 대해서 집을 짓고 건설, 공급, 그리고 관리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고, 또 그리고 집을 짓고 이렇게 공급하고 이런 따위를 하다 보면은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금의 조달 그리고 운영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해서 요걸 정해서 이렇게 잘 운영하면서 정해서 잘 운영했을 때 그때 결국 어떤 효과가 오냐 그러면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 이런 거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재정 목적 중에서 건설 공급 관리 자금 조달 운영은요 주택법의 내용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주택법 공부할 때 이런 걸 다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걸 잘 정해서 잘 운영했을 때 국민의 주거 생활이 안정되고 주거 수준이 향상되는데, 주거 안정이라는 거는 이거는 양적인 요소고 주거 수준 향상은 질적인 요소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요 주택법의 궁극적 최종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래 놓고 본격적으로 용어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주택법에서 용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주택법에서 용어는 이렇게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택법에서 그 용어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한번 말로만 한번 얘기하면요, 뭐 주택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 주택 단지 안에 부대시설, 봉시설도 있고
또 이 주택 단지 안에 있는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입주자 등이라는 그런 거주자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주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노후화가 됐을 때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또 이 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있고 뭐 이런 부분을 다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장 먼저 주택에 대해서 다루면서 주택의 의의에 대해서도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뭐 저하고 같이 먼저 주택법상 주택이 어떤 것인가 해서 주택과 관련해서 의의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주택의 의의가 있는데 그건 3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했냐면 세대원이 가족인 거 아닙니까? 세대원이 장기간 오랫동안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한다. 주거생활을 영위한다. 그래서 요거 하기 위한데 그래서 그 영위하기 위한 뭐냐면요. 건축물에 어떨 때는 전부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일부일 수도 있고 또 여기에다가 그 부속 토지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영위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어떤 정신적 측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걸 우리가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부속 토지 이거는 물질적 측면을 얘기한 거거든요. 물질적 측면을 얘기해서 그래서 결국 주택법상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가족 간의 어떤 주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정한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어떤 독립된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 이 말이 없을 때는 주택법상 주택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 어떤 숙박업소는 가족끼리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숙박업소는 주택은 안 되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뭐 좀 내용을 보면요. 건축물에 왜 전부 일부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전부일 때는 이거는 단독주택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관념성의 단독주택을 제가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대문 열고 들어가면 우리 집 한 채 있는 거. 그건 건축물의 전부가 주택이고 건축물의 일부 이거는 공동주택을 겨냥했어요. 왜냐면요.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 아파트 25층짜리 아파트다. 우리 집이 25층 아파트 101동 1004호다. 그러면 101동 101호가 하나의 건물의 일부, 102호도 일부, 또 1004호도 일부인데 그 각각 하나하나가 건축물의 일부지만 독립된 주택의 단위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공동주택을 겨냥했기 때문에 이러면서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된다. 가장 기본적인 주택의 분류가 단독과 공동으로 분리되고 또 그 부속 토지까지 포함된다 해서 과거 기출문제를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요거에 관련돼서 틀린 거 찾아 놓고 어떤 게 틀리면서 답이었냐면요. 뭐 주택에 대해서 정의를 얘기하면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그 부속 토지 제외한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토지 위에 터 잡아서 집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까지 묶어서 주택이라는 개념을 한번 염두에 두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 주택에 대한 어떤 정의에 해당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요. 4페이지를 가서 보시면요.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런데 그 주택의 종류가 가장 고전적인 분류가 단독과 공동이고 또 자금증 등에 따른 주택의 분류가 있고 또 최근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개념이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한번 제가